안녕하세요. 오늘은 47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 13장의 뒷부분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까지 하면 둘째 마당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내용이네요. 예, 그리고 요번이 끝나면 이제 셋째 마당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쨌든 둘째 마당 마지막 부분에서 할 내용,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라이브 월페이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배경화면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홈 화면을 길게 누르게 되면 위젯이라든가 아니면 배경화면을 추가할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는 위젯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선택하는 그 창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일단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이든 아니면 그 이전 버전이든 홈 화면을 길게 누르게 되면 배경화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걸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배경화면이 애니메이션 같은 게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터치를 하면 물고기가 도망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이브 배경화면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피처폰,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에서도 그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식으로 해서 배경화면이 움직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 배경 화면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라이브 배경 화면이라고 하는 것도 얘가 배경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니까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카메라 뷰 같이, 그리고 카메라 미리 보기처럼 그런 경우에는 서피스 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한 서피스 뷰를 썼는데요. 서피스 뷰를 사용할 때는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피스 뷰를 만약에 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서피스 뷰 자체가 기존의 안드로이드 뷰 하이어라키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독립적으로 상태 관리를 해주는데 그게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데서 관리를 해주더라.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 화면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서피스 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페이퍼, 그러니까 라이브 배경 화면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서피스 뷰를 쓸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API에서 이미 엔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홈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별개의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 배경 화면이라고 해서 배경 화면 이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엔진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경에서 뭔가가 계속 동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이라고 하는 건 언제 동작을 하냐면 on visibility changed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는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언제냐면 이 라이브 배경 화면이라고 추가된 이 홈 화면이 보이는 시점에 on visibility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이때 여러분이 필요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소위 엔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화면에다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드로잉 해주는 이 드로잉, 그러니까 뭐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드로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그려주게 됩니다. 자,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거기에 엔진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서피스 뷰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가 시작하는 일종의 시작점은 on visibility changed로 보면 된다. 그리고 얘가 화면에 그려줄 때는 draw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카메라 미리 보기를 사용할 때처럼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껍데기에 해당하고, 그렇죠? 실제 컨트롤하는 거는 서피스 홀더다. 그래서 서피스 뷰에 get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서피스 홀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 다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서피스 뷰의 상태 정보를 알아내고 싶을 때는 얘는 콜백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서 얘가 만들어졌는지, 크기 같은 게 변경됐는지,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surface created, changed, destroyed 메소드로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홈 화면에 라이브 배경 화면이 보이게 되면 on visibility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 메소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겠죠. 월페이퍼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메소드가 일단 호출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 배경화면이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가 배경화면으로 해서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때 내가 손가락을 딱 누르면 물고기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 것도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on touch 이벤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제정하면 터치 이벤트를 모션 이벤트 객체로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배경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냐? 이렇게 여기 보시는 이런 순서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정의하기만 하면 그대로 라이브 배경화면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위젯이라고 하는 거,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홈 화면에 일종의 여러분이 만든 앱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실제로 보면, 그죠? 그 내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보이고, 결과 화면만 보이고, 실제로 동작은 다른 곳에서 해주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조금 복잡했잖아요. 그리고 코드도 좀 복잡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보고 있는 라이브 월페이퍼라고 하는 거,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하나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네. 이러면 사실상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이제 또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이게 어쨌든 홈 화면에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메타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매니페스트에 등록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잘 파악을 하면 그러면 만드는 것 자체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월페이퍼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분이 임포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샘플 월페이퍼라고 하는 거에 일단 뭐 파일들이 있겠죠. 이걸 한번 컨트롤 F11 눌렀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게 그 콘솔에 메시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처음에 설치를 하면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어쨌든 마지막에 don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얘는 액티비티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서비스만 만약에 추가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파일이 설치되는 APK 파일은 단말에 설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화면이 처음에 딱 실행이 돼서 뜨지를 않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얘가 액티비티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 것도 액티비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설치가 되고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애플리케이션 자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에뮬레이터 쪽으로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이죠. 그러면 바탕화면, 여기 있는 홈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월페이퍼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라이브 월페이퍼라고 하는 게 라이브 배경화면입니다. 그러면 라이브 월페이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설치했던 샘플 월페이퍼라고 하는 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샘플 월페이퍼라고 하는 건 한번 눌러보죠. 자, 로딩.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set 월페이퍼 설치할 거냐라고 보입니다. 위에는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죠? 미리 보기 화면이 뭐예요? 아,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이게 좀 있으면 점점 다시 또 다른 색으로 바뀌죠. 좀 녹색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라이브 배경 화면입니다. 셋 월페이퍼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홈 화면이 조금 전에 설정한 라이브 배경 화면으로 바뀌고요. 지금 라이브 배경 화면의 기능 자체가 색상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그런 배경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라이브 배경 화면은 과연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걸 이제 소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소스로 가보니까 일단 매니페스트를 가서 보죠. 자,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걸 가서 봤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까지는 뭐 똑같네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 안을 봤더니 조금 이상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을 만들 때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 안에 메인 액티비티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예 없어요. 자, 메인 액티비티 자체가 없고 서비스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안에 서비스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브 월페이퍼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했고요.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어떤 클래스를 정해주면 그게 서비스로 동작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걸 정의하게 되어 있고 인텐트 필터의 액션 정보를 보니까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건 아마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보니까 리소스로 해서 XML에 월페이퍼라고 하는 게 되어 있네요. 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앱 위젯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처음에 보여지는 앱 위젯의 레이아웃을 어디에 담고 있는지, 어느 파일에서 담고 있는지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을 해줬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XML이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 wallpaper.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퍼미션이라고 해서 bind wallpaper라고 하는 퍼미션이 추가되어 있고 use feature라고 해서 live wallpaper라고 하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라이브 월페이퍼, 라이브 배경화면을 만들 때는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있는 메인 서비스 클래스, 우리가 이건 라이브 월페이퍼는 라이브 배경화면은 서비스로 제공되니까 이걸 직접 만든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wallpaper.xml 파일을 수정하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레이아웃 파일을 가서 볼까요? 자, 레이아웃 파일. 자, res 밑에 가서 보니까 xm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게 여기 있는 xml이라고 하는 이게 요 폴더를 지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wallpaper라고 하는 건 wallpaper.xml 파일을 지정하는 걸 텐데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wallpaper라고 하는 태그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wallpaper라고 하는 태그 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하, 결국에 이거는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자, 썸네일이라고 해서 드로우블 밑에 아이콘. 자, icon.png라고 해서 자, 기본 아이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눌렀는데 한참 뜨네요. 어쨌든 자, 이걸 뭐 보지 않더라도 자, 기본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레이아웃이 아니라 이 월페이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구나 정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배경화면에 뭔가를 표시하는 거는 이쪽에다가 보여주질 않는데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직접 그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그린다라고 하면 코드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 밑에 자바 코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서 보니까 자, 샘플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자바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걸 extends 상속해서 정의하고 있죠. 자,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한 정보를 봤으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라이브 배경 화면을 위해서 미리 정의된 서비스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한 가지 메소드만 보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생성자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onCreateEngi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엔진 뭐예요? 우리가 라이브 배경 화면을 위해서 라이브 배경 화면을 처리하는 거를 엔진이라고 정의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nCreateEngin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리턴되는 엔진 객체가 실제 이 라이브 배경 화면을 처리하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샘플 월페이퍼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줬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로 정의를 해놓은 거네요. 결국에는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데서는 월페이퍼 엔진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걸로 라이브 배경화면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거 이상은 없죠. 한 가지 있는 거는 여기 있는 핸들러 객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별개의 스레드에서 뭔가 작업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 UI에 보여줄 때 핸들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얘가 서비스로 동작을 하니까 이거를 UI에 보여줄 때는 핸들러를 이용해서 보여준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서비스라고 하는 게 바로 UI에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핵심이 되고 있는 요 엔진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로 정의된 코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이 라이브 배경 화면이 처음에 화면에 보여질 때 뭐가 호출된다고 그랬어요? on visibility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visible이 true일 때, 그럴 때 보여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drop background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만 호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까 라이브 배경 화면이 화면에 처음에 딱 이렇게 보여줄 때, 또다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딱 보여줄 때 그때부터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때 처음으로 여기 있는 on visibility changed가 호출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DDMS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logcache라고 하는 데서 자, 뭐 로그를 지금 로그를 지금 직접 보기가 좀 그러네요. 네. 일단 로그 쪽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걸 찍어주게 해줬죠.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로그 쪽에서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가 가능한데요. 어쨌든 on visibility changed는 이 에뮬레이터에서 이렇게 색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로그가 찍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이 되면 drop background가 바로 호출돼요. 그래서 drop background라고 하는 것을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홀더 객체를 참조합니다. 얘가 엔진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서피스 뷰의 역할을 하는 게 엔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보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화면이 있으면 요 화면에 요 화면을 그려주는 요거 전체가 서피스 뷰라고 볼 수 있고 이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엔진이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게 서피스 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홀더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그려주기 위해서 캔버스 객체를 어떻게 해요? 락 캔버스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드로잉을 해준 거예요. 자, draw RGB, ARGB라고 해서 약간의 투명도 알파 값을 주고 컬러 값을 여기다가 넣어줬네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백그라운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컬러 값이라고 하는 거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컬러스라고 해서 여기 000이라고 해서 검은색이 되겠죠. 그죠? 그 검은색이 되는 그 값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죠?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백그라운드를 호출했어요. 업데이트 백그라운드를 가보니까 이 컬러스에 저장된 RGB 값들을 점차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가면 다시 리셋을 해줘서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점차 그 값이 조금씩 바뀌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remove callbacks라고 하는 게 호출되고 visible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post delayed라고 해서 25ms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포스트를 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포스트 딜레이드는. 그래서 이 포스트 딜레이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핸들러라고 하는 거. 뭐였나요? 자, 핸들러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핸들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별개의 스레드로 만들었을 때 그 스레드에서 다시 UI를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그러면 핸들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용도로 핸들러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캔버스 객체를 참조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려주고 바로 라이브 배경 화면에 바로 반영이 됐어요. 여기서 핸들러가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화면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컬러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컬러를 바꿔주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바꿔주는 그런 용도로 핸들러가 쓰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핸들러 쪽에서 스레드와 핸들러 쪽을 배울 때 그때 핸들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Q의 역할을 하니까 그 Q에 들어가는 job,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거를 일정 시간 후에 실행시켜주는 거를 같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런어블 객체를 이용해서 런어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포스트를 해주는데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을 시켜주라는 거죠. 그래서 런어블 객체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드롭 백그라운드네요. 결국에는
이 드롭 백그라운드가 아까 처음에 라이브 배경화면이 보여질 때 처음 얘가 호출돼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그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계속 포스트 딜레이드라고 하는 게 호출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롭 백그라운드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레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얘가 핸들러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실행을 하게 만들므로써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계속 반복해서 그려주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게 그런 용도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면을 볼 때 이렇게 색상이 점차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마우스로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단말에 올리셨다라고 하면 손으로 터치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까만색으로 변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점차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온터치 이벤트를 재정의 한 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를 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reset colors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컬러 값을 전부 다 00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RGB 값을. 그러면 그때부터 까만색이 다시 설정이 되고 그게 계속 어떻게 반복돼요? 핸들러를 이용해서 반복이 되는데 아까 원래 그 업데이트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걸 해줄 때 어떻게 했어요? 색깔 값을 바꿔줬잖아요. 여기서 이 코드가 호출되면서 내가 터치를 할 때 그때 처음 초기값 까만색이라고 하는 초기값으로 간 다음에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색상을 바꿔주게 그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색상을 바꿔주는 이 기능을 넣어주다 보니까 코드가 조금 더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이 라이브 월페이퍼,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사진 이미지나 이런 것만 하나 딱 보여주겠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월페이퍼 서비스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주면 이게 라이브 배경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그 클래스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매니페스트에 추가한다 그랬어요. 뭘로? 서비스 태그로. 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라이브 배경화면에 뭔가를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객체를. 그래서 onCreate engine이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데 그때 샘플 월페이퍼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정의해서 그 객체를 리턴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보니까 엔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엔진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서피스 뷰와 동일한 거다,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정의한 엔진이기 때문에 이걸 상속해서 만들어준 거 서피스 뷰와 유사한 패턴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브 배경 화면을 위한 엔진인데요. 이거는 라이브 배경 화면이 처음에 홈 화면을 보여줄 때 on visibility changed가 호출되니까 그 위에다가 뭔가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만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진 이미지를 로딩을 해서 비트맵을 여기다가 드로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드로잉 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서피스 뷰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홀더 객체를 참조해서 락 캔버스를 하면 캔버스 객체가 넘어올 거고 캔버스 객체를 이용해서 드로 비트맵 같은 걸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진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 이미지 한 장만 배경화면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그 코드가 전부 다예요. 근데 이 코드는 계속 애니메이션처럼 색상을 바꿔주기 때문에 나머지 코드들이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직접 해서 그때 다른 이미지를 그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이미지를 그려주거나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걸 엔진 클래스 안에서 재정의를 해주면 이 안에서 우리가 터치됐을 때의 반응을 위한 그런 기능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라이브 배경 화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브 배경 화면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배경 화면 굉장히 쉽죠? 우리가 저번에 봤던 앱위젯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자, 앱위젯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이미지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도
그렇게 코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신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파악한 라이브 배경 화면도 코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앱의 구조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틀리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라이브 배경 화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보면 그리고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마당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셋째 마당에 들어가 있는 멀티미디어 메모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